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시민고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 그런데 알고 보면 쉬운 문제, 알고 보면 친절한 법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출연한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법률 문제도 얘기하고 또 노래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당신밖에 모르는 한 여자의 사랑 얘기를 담고 있는 당신만이 가수 진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송기상입니다. 요즘 한남동 브루스 여자가 사랑을 해놓고 여러분 옆으로 조금씩 빨리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처음처럼 제 노래는 처음처럼인데요. 사람들이 그 술 이름 아니냐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참 사람은 사랑도 우정도 변치 않고 처음처럼 사랑하는 그런 노래이고요. 오늘도 또 제가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욕심 없이. 예. 네. 처음처럼 해봐. 그러면 뭐 좀 노래를 해보라는 건지 아까 뭐 재밌는 얘기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오늘 좋은 분들 출연하셨는데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얘기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경륜도 좀 있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뭐 오늘 가져온 문제는 혹시 누가 제의를 해주실런가요? 제가 먼저 좀 예, 여쭤볼까요? 예. 이제 좀 이름이 있어가지고 일이 좀 이제 행사가 많이 들어온 가수 같으면 괜찮은데요. 네. 저처럼 행사가 어떻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그 새벽에 출발해서 어느 시간대에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나가서 보니까 차가 딱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뭐 전화번호도 없고 또 문은 문대로 닫혀 있고 그래 큰 낭패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하여튼 시간대에는 도착은 했습니다. 그냥 발을 동동 구르다가 뭐 타고 가셨어요? 지인분께서 좀 태워다 주셨어요. 그래요. 결국은 자기 차를 못 타고 네네. 다른 뭐 교통수단을 이용했군요. 네. 아주 모처럼 그냥 행사들한데 그날 뭐 생각을 했어요. 한남동 브루스 인기가 많을 텐데 어째 모처럼이라고 고맙습니다.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네. 전 인기가 많은데 억지로 예. 또 그래 봐야죠 또.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겸손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꼭 제 차 앞에 그렇게 차를 네. 맞춰놓고 연락처도 없고 음. 또 차를 좀 밀어보려면 사이드 브레이크로 또 사이드 걸려 브레이크 있고 채워져 있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또 네. 전화를 안 받으시는 전화번호 경우가 없는 많더라고요. 경우도 있고. 네네. 그죠? 그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요. 이 차종에 따라서는 그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르막 내리막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죠? 네. 어찌됐든 간에 행사를 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행사 못 갈 수도 있죠. 어떨 못 갈 때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못 가서 손해가 막심하게 봤다. 네. 그런 경우에는 법 해석이 어떤지 한번 좀 알고 한번 싶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선 예, 예. 이런 케이스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예를 들어 뭐 방송 장비 차량이라든지 또는 뭐 용달차라든지 그죠? 업무용 차량 네. 이런 차량은 그 차가 안 가면 뭐 작업이 돼요? 전혀 안 되죠. 안 되겠죠. 네네네. 근데 여러분들의 경우에 뭐 몸만 가면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의상이나 각종 시설들이 그렇죠. 갖추어진 차를 가져가야 되는 수도 있고 그 차가 안 가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몸만 가면 되는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업무용으로 반드시 그 차가 가야만 할 경우에 못 갔을 경우에는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책임을 물어야 참 되겠고.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좀 애매하죠. 예. 실질적으로. 그다음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거 뭐 다른 차 타고 가지.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냥 몸만 가서 됐을 때 예. 택시 타고 갔다. 네.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입장이 바뀌면 내가 뭐 깊이 잠이 들어서 전화를 못 받아서 차를 못 빼줬다 이랬을 때는 뭔가 좀 또 뭐 하소연을 하고 싶고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그런데 네, 어떻게 변호사님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희들도 이제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딱 여유롭게 가는 편이에요. 딱 맞춰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차를 또 그렇게 해봤을 때는 저희가 전화도 해야 되고 경비실에도 알려야 되고 계속 밀어보기도 하고 여러 네. 가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네. 지연됐을 때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저희는 가수이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할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만 하셨는데 네. 청구할 수 네. 있어야 되겠어요. 뭐 청구 안 하고 그냥 참아야 되겠어요.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창고를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라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는 네.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빚어진 손해를 대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늦게 갔다든지 예를 들어 뭐 시험 기간인데 네.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누가 8시 반까지 입시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맞춰서 나왔는데 그 차 때문에 못 가고 택시 불렀더니 길이 막혀서 안 오고 이래가지고 시험장 입실이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우. 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그 차를 운행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갔을 수도 있고 그죠? 네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뭐 계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법률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너무 예. 저기 매정하죠. 또 그렇게 하면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네, 이제 네. 뭐 약간 늦었을 경우에 약간 기분 나쁘고 말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웃 간에 사실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거나 이렇게 아니면 빨리 나갔어야 돼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고 이러가 막 요거도 먹고 하는 수도 저도 사실 있어요. 네네.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결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게 웬만하면 차마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그야말로 차마 넘어가기 어려운 그러면 근본적인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이제 뭐 그 손해 중에는 몸만 갔을 경우에도 그 자기 차량으로 갔으면 뭐 택시비도 안 들고 기름값만 좀 네. 들고 그죠? 네네. 그랬을 텐데 또는 경우에는 따라서는 뭐 그런 택시비도 부담을 그날 해라 할 부탁을 수도 이제 있겠죠? 해서 갔기 때문에 택시비 이상으로 들어갔죠. 예, 저녁에 그렇겠죠. 일 끝나고 와서 아무래도 또 그 수고했다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차를 언제든지 그 좀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대놨으면은 네네. 언제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네.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뭐 사람들이 야 이거 견인 좀 해야 되겠다. 저 그런 경험이 차를 있어요. 좀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네, 저희가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 집이 단독 주택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집이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했는데 예. 골목 앞에다가 차를 딱 받쳐놓고 연락처도 없이 며칠 동안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건요. 네. 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안 빼는 거예요. 그런 네. 그런 건가요? 근데 저는 차를 못 썼어요. 차로 네. 제 차가 나갈 수가 없어서 몇 며칠 날 동안 며칠은 못 쓸 수도 있겠죠. 네, 못 썼어요. 못 쓰고 계속 택시 타고 다니고. 근데 그 차 이렇게 세워져 있는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견인할 수 있냐? 네네. 경찰관에게 연락을 했을 때 경찰이 그러면 견인을 할 거냐 말 거냐? 경찰관이 이제 취급하는 문제는 네. 민사적인 문제에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아. 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방해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은 도로에만 적용이 돼요. 도로가 아닌 예를 들어 아파트 출입구 뭐 이런 데 도로가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통로에 불과해요. 관할 내에서 이렇게 네. 관리를 하는 데 같으면은 그게 되겠지만 제 네. 생각에도 잘은 모르겠지만요. 네. 이제 개인 땅에서 주차가 됐을 때는 그런 조금 해석이 어렵겠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다음에 그러면
견인 업무를 하는 사설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이걸 치워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아, 그게 질문이에요? 네, 너무 궁금해서 저도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냥 제가 좀 소심한 질문을 좀 네. 더욱 더 어려운 거 좀 하세요. 아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 너무 그러면 잘하셨어요. 질문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대답이 어때요? 아, 저요? 견인 차량 업체에서 치워줄까요? 저 치워달라고 원래가 그러면? 이제 답변을 못한 사람이 그런 건 잘 또 거들어 드리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이제 경찰이 와서 견인은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도로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사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이거 혹시 뭐 옮겼다고 차주가 뭐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잘 못 옮기겠다 이제 주저할 수는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우선 뭐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한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애가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그죠? 네네. 긴급 환자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도 긴급 피난 뭐 정당 행위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은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었을 때는 예,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이제 정당 행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 예, 행위. 예, 그게 이 도로교통법상 적용되는 도로는 아니지만 예. 예.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주차장 앞이라고 주차 출입구 앞이라고 생각합시다. 최근에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쨌든 그런 경우에 민법상 이 자기 토지 일반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방해 배제 금지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 소송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이론상으로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뭐 방해 금지 가처분 뭐 이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아주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어쨌든 민법상으로 치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게 장기간 방치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행위라고 와가지고 이걸 치우고 차를 어디 훼손하지 않는 한 옆으로 네. 치우는 것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예. 이래가지고 민법상의 책임은 없고 치울 권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어떻게 네, 생각해요? 네, 네. 네, 그걸 기다리다가 특히 뭐 예를 들어 뭐 화재라든지 응급처치 상황 이런 상황에는 그건 뭐 차가 좀 훼손되더라도 빨리 치워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긴급 상황이나 이런 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를 하고 또 부득이 어디 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네. 연락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유익했습니까? 예. 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긴 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좋으신 말씀 네. 또 어떤 이제 법을 떠나서도의 네. 어떤 이제 순리적으로 네.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예. 또, 예. 여러분 정당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행위. 예. 예. 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앞으로 꼭 보상 한번 받아보도록. 예. 저희들도 본인들이 네네. 남을 또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거기에, 되겠죠. 거기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상으로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좀 줄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또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노래 한 곡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신만이 나에게는 최고의 남자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가끔은 티격태격 다투며 살아도 당신과 둘이라면 나는 행복해요. 아, 나에게 오로지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남자, 당신만이 내 남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에게는 최고의 남자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가끔은 티격태격 다투며 살아도 당신과 둘이라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남자, 당신만이 내 남자입니다. 나는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사랑, 당신은 내 남자, 당신만이 내 남자입니다. 당신만이 내 남자입니다.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가슴에 묻고 걸었다. 누가 흘린 눈물인가. 한남도 비가 내린다. 뒹구는 낙엽처럼 약속은 기약 없는데 사랑은 꺼질 줄 몰라. 그리움이 기폭하는 밤 한남동 후르스야.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가슴에 묻고 걸었다. 누가 흘린 눈물인가. 한남도 비가 내린다. 뒹구는 낙엽처럼 약속은 기약 없는데
사랑은 꺼질 줄 몰라 그리움이 깊어가는 밤 한남동 브루스야 한남동 브루스야 잊지 마세요 그날의 약속 마음속에 새겼잖아요 세월이 변한다고 사랑마저도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 사랑 처음처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날의 약속 마음속에 새겼잖아요 세월이 변한다고 사랑마저도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우리 사랑 처음처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가수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태환 가수님 예,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각자 소개 좀 하시죠. 누가부터 할까요? 제가부터 할까요? 예, 그래요.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장민준입니다. 요번에 머리칼이라는 신곡을 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먼저 하세요. 제가 막내니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 활력소 청실홍실이라는 여기 실을 또 제가 매달고 왔는데요. 청실홍실이라는 노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구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곡으로 나는 너를 기다린다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강태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수경 씨는 한 네. 번 더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뭐 궁금한 게 더 있던 모양이죠? 네,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요. 아파트 그 충당금에 네. 대해서 네. 제가 정말 모르던 장기 사실을 수선 총담금이었죠. 네. 예. 그 충당금이란 것만 기억나고 예, 예. 길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네, 네. 그걸 듣자마자 이제 부모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가서 좋은 정보를 얻어갖고 와라. 이런 특명을 가지고 제가 또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왔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분이 네. 또 다른 얘기를 아마 들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시죠. 예, 뭐 누가 먼저 질문 저입니다. 예, 하시죠. 제가 예. 이런 뭐 방송 행사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새벽에 좀 들어가는 편인데요. 아파트는 아니고 다세대 연립인데 좀 높은 연립이에요. 그리고 평수도 조금 큰 편이고. 근데 평수가 커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고요. 예, 괜찮습니다 저희 집.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한 며칠 집을 비웠다가 들어갔는데 새벽 2시마다 아기가 울어요. 근데 아기가 깨서 정말 서글프게 우는 거랑 억지로 계속 며칠 듣다 보니까 이건 억지로 우는 건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설마요. 누가 꼬집어서 우는 설마 억지로 그렇다고 치고 또 하루 정도 쉬고 싶으면 옆집에서 꼬마가 공을 던져요. 아이고. 꿍깡 그 공을 던지면은 어떤 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축구공인지는 럭비공인지는 모르겠어요. 애가 그걸 가지고 방 안에서 한 축구 경기 한 게임을 해요. 네. 90분 정도를 뛴다는 근데 얘기죠. 우리 저 장민윤 씨도 음악 네. 하시는 분인데 예. 혹시 뭐 본인이 거기서 소음 발생하는 건 아닌가요? 아, 저 노래 연습한다거나 기타 연습은 집에서는 안 해요? 아니요, 그 연습실에 따로 있어서요. 따로 있어요. 그 낮에 오후에 그래요. 잠깐 나가가지고 하고요. 예. 집에서는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는 제 마음은 그런데 자 그런 경우에 예, 그 위층이나 이런 데서 시끄러울 때 가서 항의를 하는 편입니까? 그냥 참고 맙니까? 어쩝니까? 지금은 일단 참고 있어요. 왜? 왜냐면 좀 또 항의를 하면 좀 얼굴 붉히고 같이 그렇지.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만날 네, 수도 네, 있는데 구수경 씨는 항의해요? 가서 저는 저번에 한번 너무 윗집에서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못질을 하시더라고요. 2시에 모찌를 못질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딸그닥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손글씨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자제를 해주시면 글로서 항의를 네, 하시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래도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밖에 어찌 항의를 지혜로운 아니 근데 할 방법이 근데 솔직히 수경 씨는 하루 정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주기적으로 그런다니까요. 새벽 2시에 들어가거나 애가 초저녁에 공놀이를 축구 게임을 한 90분 하고 그다음에 새벽 2시에 애기가 울고 위에서 책상 긁는 거나 아니면 그 특이한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소리 나는. 그렇지 그게 괴기하게 새벽에 맞아요. 그래요. 최근에 그저 매스컴에 뭐 층간 소음 관계 때문에 뭐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폭력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에 있죠. 그 뭐 서로 조심하고 또 아마 강태환 씨 같은 분은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주라 그러면 조용할 것 같아요. 저는요. 바로 겁먹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장민준 씨는 가면 니나 조용해라. 아니 그런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예. 뭐 관리실이나 기임실에 가서 네, 부탁을 드려야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 혹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아니면 전원주택에 사시나요? 저는 조용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인데. 이게 이제 소음이라는 게 반드시 뭐 공동주택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이런 주택가에서도 뭐 개가 심하게 짖는다든지 네네네. 창문을 열어놓고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뭐 이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민법에도 이런 그 소음을 네. 이웃에게 이렇게 지나치게 발생을 해서 예. 생활에 방해를 하는 것, 뭐 독일어는 임미시온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한데 예, 어쨌든 이런 생활 방해를 일으키는 소음에 대해서는 일정 음량의 크기를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또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 얼마나 반복되느냐 반복돼요. 예. 뭐 이런 데 따라서 이제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면 그게 뭐 예. 어떤 뭐 범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사회생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일으키는 소음의 경우에는 민법적으로 방해 금지 청구, 예. 소음 발생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송까지 가야 돼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관리실이나 또는 아까 우리 구석영 씨처럼 뭐 아파트에 이렇게 조용히 기재를 해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래도 막무가내고 또 뭐 관리실에서 얘기를 해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네. 해결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소음이냐 네. 그 정도의 시간에 일어났느냐 또는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반복되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소음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없고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이제 뭐 소음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집에 따라서는 어지간히 소리 지르거나 뭘 해도 안 들리는 공동주택이 있고 요즘 예. 새로 지은 집은 어떤 거는 뭐 조그만 움직여도 잘 소리가 들려요. 네. 나는 게 있거죠. 그런 게 있는데 그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측정은 그 데시벨 측정기가 있어요. 그거 그걸 사야 또 돼요? 구비를 해야 그걸 되나요? 사기가 일일이 사기가 측정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해결 방법이 참. 지금은 예. 그 이제 사건이 많이 나고 하니까 건축공법이 바뀌어가지고 아 예. 지금 짓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에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지금 짓는 거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그럼 글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게요. 같이 가야 되겠는데요, 이거. 아파트는 이사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얘기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가서 자력 구제하고 막 비키라 그러고 뭐 싸우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서는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오히려 네, 손해를 보니까 네.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환경 분쟁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소음 이것도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네. 그렇죠.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소위 청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뭐 이런 좀 복잡한 센터가 거기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뭐 거기 신고를 해서 현장 그리고 또는 뭐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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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정보 시스템 네. 여기에 이제 온라인 접수를 신고를 하고 하면 그분들이 관계자가 현장 방문해서 쌍방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새벽 2시에도 나와가지고 애기 우는 거 물론 새벽 2시에는 아니겠죠. 이제 새벽 2시마다 운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퇴근을 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미리 이제 시간을 알려주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그다음에 소음 측정 서비스를 해요. 아. 컨설팅 아니, 그쪽에서 상담을 각- 좀 받아주시는 거죠. 그쪽에서 기구로 소음 측정 서비스도 해주고 얼마가 음. 나온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랑 상담하고 네. 반대편에 네. 그 아기가 운다거나 아니면은 그 그르륵거리거나 애가 이제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집에서 한 거 네. 그거 그분들이 가면은 좀 덜 하겠네요. 제가 얘기한 거. 물론 이제 아마도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가 상담하고 네. 데시벨도 측정하고 이러면은 아 이거 조용히 좀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조심을 생각에서 좀 하는 조심을 주의를 주는. 큰 평소에 사시니까 네. 좀 마음을 좀 배려하는 마음. 아니 근데 오죽하면 그러실까. 아니 선배님 전원주택이 더 큰 평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아, 다만 이제 얘기를 계속하자면 네. 이런 그 조정위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내가 무슨 그 정도 소음을 발생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싸워야죠. 나는 너 그러면 어떠냐는 둥 뭐 네네. 나같이 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라고 해서 끝까지 우기면 예. 뭐 조정위원회에서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후로 고소. 저희들 같은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소송으로 층간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고는 소송을 하고 그렇게 만일에 소음을 계속해서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 발생시키면 예. 발생시킬 때마다 얼마씩 주라 돈으로 주라라는 판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물어볼 게 있으면 네. 나중에 이 방송 마치고 노래 다 부르시고 나서 제가 네, 오늘 개인적으로 좀 남아서 상담하기로 하고 따로 좀 네. 노래부터 여쭤봐도- 먼저 한번 더 들읍시다. 아, 네. 네네네. 우리 구수경 씨는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나왔으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한 번 더 나오셨겠죠? 아유 그렇진 않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네, 또 이쁘시고 하니까 이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노래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연히 미소 씨
날 그리워한다는 잘못 전한 소식이라도 가슴이 벅차올라 손잡고 다정하게 거닐던 너는 내게 있었어. 눈을 뜨면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행복했어. 이별의 고통을 한참 만에 등 뒤로 돌렸지만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던 나의 유일한 습관이라. 잘나도 잘나고 자라는 머리칼처럼 그리움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잘나도 잘나고 자라는 머리칼처럼 사랑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이별의 고통을 한참 만에 등 뒤로 돌렸지만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던 나의 유일한 습관이라. 잘나도 잘나고 자라는 머리칼처럼 그리움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잘나도 잘나고 자라는 머리칼처럼 사랑이 길어져 너 떠난 그 자리에서 잘나도 잘나도.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베개를 쓰고 아침에 그대 곁에 눈을 뜨고 새소리를 같이 들어요. 알콩달콩 깨소금 새나오는 창가에 해바라기 꽃 나팔꽃 가득 피어 행복이네. 청시로 시약 가보자 기러기 한 쌍 안아보자 평생토록 살아가며 하늘의 별 떠보자.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베개를 쓰고 아침에 그대 곁에 눈을 뜨고 새소리를 같이 들어요. 알콩달콩 깨소금 새나오는 창가에 해바라기 꽃 나팔꽃 가득 피어 행복이네. 청시로 시약 가보자 기러기 한 쌍
살아보자 평생토록 사랑하며 하늘의 별 따보자 알콩달콩 그 속은 새나오는 창가에 해바라기 꽃 나팔꽃 가득 피어 행복이네 청시로 시역 가보자 기러기 항상 안아보자 평생토록 사랑하며 하늘의 별 따보자 내 심장이 뛰고 있어 너를 만나 생각에 왜 이리도 내게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나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어 술래잡기 같은 운명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내 마음을 훔친 사랑 너를 이제 안아보고 싶다 꽃이 피고 구전비 내려도 하늘을 기다린다 오해는 안 해 정말 안 해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힘줄 같은 인연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내 마음을 훔친 사랑 너를 이제 안아보고 싶다 꽃이 피고 구전비 내려도 기다린다 꽃이 피고 구전비 내려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있어주세요. 제발 제발 사랑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속삭이느냐 나는 예예야 가슴에 뿌려진 파란 이름 어떻게 나는 알았잖아 너의 눈물 지도에도 없는 그 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짓말쟁이 그날 밤 거기다 서있네 기다릴래요 제발 제발 오늘 밤 다시 오실 거잖아요 행복하느냐 나는 예예예 가슴에 부른 바람 이름 어떻게 나는 느꼈잖아 너의 눈물 지도에도 없는 그 바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짓말쟁이 그날 밤 거기나 서있네 어떻게 나는 알았잖아 너의 눈물 지도에도 없는 그 바다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짓말쟁이 그날 밤 거기다 서있네 예, 우리 가수들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역시 멋진 노래를 듣고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 문제를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하강용이었습니다.